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백화점과 마트, 학원,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가 해제됩니다. 다만 정부는 3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 패스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는 3월 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후보도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안개 속 전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달 말 설 연휴를 변곡점으로 상대 후보를 앞서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전술 유도탄인 북한판 A태팀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북한의 이딴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상황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고층부로 옮겨진 가운데 강풍이 불 때마다 건물이 흔들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아파트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분양계약 해지와 철거 후 재시공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출근길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영동 지역 등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 법원 판결로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되자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아예 전국의 모든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영화관과 독서실, 박물관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6개 업종, 13만 5천 개 시설에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데요. 다만 3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 패스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거 방문 인증이고요. 접종 확인서로 따로 있어요. 이건 뭐 어디 출입하는 것보다 더 어렵구먼.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됐지만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는 어제도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안 된다.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기분 신나게 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안 들어가고 뭐 있고 그래서 혼란스럽지 이렇게. 이처럼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혼란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전국 모든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관, 박물관, 독서실 등 6종, 전국 13만 5천 곳의 방역 패스 적용을 오늘부터 해제합니다. 다만 오는 3월부터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청소년이 25% 이상 차지하면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 패스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당국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서 즉시 항고 등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 단체 등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난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어제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6명으로 늘었지만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되어 있어 별 도움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며 방역 고삐를 덮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3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작되면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지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9시가 유지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모임 인원을 늘려봐야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영업 시간을 늘려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9시에서 10시 정도라도 해주시면 자영업자들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9시 영업 제한을 하다 보니 손님들이 다 이제 오셨다가도 그냥 시간 되면 바로 막 가셔야 되고 하니까는 좀 어렵죠. 상황이 지금. 시민들은 대체로 방역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부는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10시까지는 늘려주셔야지 조금 더 원활한 생활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고 일하고 나서도 너무 9시는 촉박해가지고 저녁을 못 챙겨 먹거나. 방역당국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과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했지만
영업시간을 늘리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저녁 영업 시간의 이 제한들이 굉장히 사적 모임 제한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3주 뒤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어 있고 의료 체계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4주째 1 밑으로 떨어지는 등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당국이 영업시간 완화에 난색을 표하는 건 오미크론 변이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일주일간 2,679명으로 급증해 검출률의 27%에 달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50%를 넘어 우세종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확진자는 순식간에 10,000에서 2만 명으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하기 전에 최대한 확산세를 눌러놓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설 연휴를 중대 고비로 보고 오는 20일부터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3,3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는 10명 감소한 숫자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집계치와 비교하면 612명 늘어난 것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를 일반 관람객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림픽 조직위가 특정 그룹에만 표를 나눠준다는 방침을 내놓은 건데요.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막을 보름 남짓 앞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코로나19 속에 치러져야 하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안전한 올림픽을 강조했습니다. 中国有信心为世界奉献一场简约、安全、精彩的奥运盛会. 제로 코로나를 추구하는 국가 기조에 따라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9월 해외 관객의 관람을 불허했습니다. 선수단은 일반인과 분리돼 이른바 폐쇄고리 안에서 경기를 하는 방침도 결정됐습니다. 이에 더해 조직위는 특정 그룹에게만 표를 나눠주고 일반 관객에겐 표를 팔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 배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베이징에서까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오는 등 방역 위기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장 인권 탄압 논란에 따른 외교적 보이콧 국면이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서 무관중으로 치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파는 주 후반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대관령은 영하 15.1도, 철원은 영하 15.9도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9.6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칼바람 때문에 실제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9.6도, 대전은 영하 8.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낮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0도, 대전 3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간 통화 녹취에 더해 윤석열 후보 캠프의 무속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 무속인이 캠프에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온 건데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던 홍준표 의원, 대선 때까지는 침묵을 선언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한 무속인이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건진 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무속인 전모 씨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하부 조직인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서 일하며 후보의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전 씨가 전국네트워크위원회에 몇 차례 드나든 바는 있지만 무속인이 아닌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며 고문으로 임명되거나 캠프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여기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무슨 일정 메시지를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천공 스님은 물론 이른바 왕자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또다시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여권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조계종에서는 종정협의회라는 모임이 없다고 했는데 불교계 어느 종단 소속이라는 것인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무속인의 정치 개입은 충격적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21세기 현대사회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시어머니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홍준표 의원은 무속인 개입 의혹이 또 불거진 데 대해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조차 음모론과 비아냥으로 대하는 김건희 씨의 태도를 보았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에서 미투로 성폭력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불쌍하다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에 냉랭해진 불심 잡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35명 의원과 조계사를 찾아 108배를 했는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불교계 행사를 찾아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35명 민주당 의원들이 죽비 소리에 맞춰 108배를 합니다. 절에서 통행세를 받는다며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 발언이 거센 반발을 낳자 민주당이 성난 불교계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마음을 더해서 죄송하다는 뜻으로 또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108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불교계가 오는 21일 전국 승려대회에서 여당 규탄까지 예고하자 민주당은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 구성도 논의했습니다. 야당 주자들도 불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불교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나란히 참석해 불교계와 여당 사이 벌어진 틈을 공략했습니다.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불교계의 역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계에 대한 여당 의원의 망언까지 있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TK 출신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재경 대구 경북인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도 한복을 입고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가 열리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연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앞서 정상회담을 하려다 취소한 무함마드 왕세제와는 25분간 통화했습니다. 현지에서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 두바이 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국을 최대한 이렇게 알리고 또 반드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방문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이라며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어제 두바이에서 100km 떨어진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에 드론 공격이 있었지만 유해 일정은 그대로 소화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정상회담을 계획했으나 취소를 요청한 무함마드 왕세제와도 약 25분간 통화했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나의 손밖에 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깝다며 양해를 구했고 문 대통령은 드론 공격 희생자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해 수소와 지식재산 같은 미래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 행보를 시작합니다. 두바이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오늘로 광주 붕괴 사고는 8일째 접어들었지만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관계자 9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부실 시공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도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온종일 이루어졌습니다. 인명구조견을 동원해 실종자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고층부 수색과 동시에 지상층, 지하층 수색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1층 잔여물을 다 제거를 했고요. 지하 1층 잔여물 제거도 마쳤습니다. 실종자분을 찾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이 크레인에 연결된 바구니에 올라 무너진 높이에서 직접 상황을 진단하는 등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지만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붕괴 현장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외부 옹벽 부분은 안전하다는 의견과 불안전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당국은 오늘까지 파손된 사고 크레인 보강 작업을 마친 뒤 내일부터 본격적인 크레인 해체 작업을 벌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경찰청은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 등 사고 관련자 9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관계자 4명을 포함한 14명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경찰은 또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했던 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부실 시공 여부를 밝히기 위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투표 동료 전화 받으신 분 꽤 많으시죠? 이른바 허경영 전화로 불리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통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수 김필 씨도 제발 그만 전화해달라며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이 전화는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로 시작하는 10초가량의 음성 메시지입니다. 이 전화는 지난해 12월 수험생들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당시 대학생들이 수시 모집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는 최종 등록을 안내하는 기간이었는데 허 후보의 전화로 혼란을 겪은 수험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단순 투표 동료 내용만 담겨 있어 이 전화는 불법은 아니라는데 이를 불편해하는 이들은 늘고 있는 듯합니다. 벨기에의 한 지하철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밀치기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저녁 브뤼셀 로지에 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갑자기 여성을 선로 쪽으로 밀치는데요. 여성은 떨어졌고 진입하고 있던 열차는 여성과 충돌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멈춰서며 충돌을 면합니다. 다행히 주변의 승객들이 여성을 구조했고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곧 체포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이런 봉변을 당하고 선로에 떨어지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 세트장을 제작한 미국의 한 유명 콘텐츠 제작자가 지난해 총 640억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면서 월스트리트 CEO의 평균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 화제입니다. 이 남성은 당시 8만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경기장을 빌리고 상금과 세트 제작비로 모두 40억 원을 들여 오징어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등을 영상으로 소개하며 조회수 2억 회를 넘겨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는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징어 게임 상금 456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다니 대박이네요. 오징어 게임에 감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북한판 ATACMS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 유도탄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됐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통신은 또 검수 사격 시험은 전술 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 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고 해당 시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도발에 나서면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전화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강한 우려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는데 추가 제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3자 전화협의라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3국 수석 대표는 북한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한반도 상황 안정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안보리 결의 위반, 이웃나라와 국제사회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에 잇따른 도발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 제재, 하루 만에 또다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한미 외교장관 통화와 북한 규탄, 그리고 올해 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공은 미국에 넘어오면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과 상응하는 결과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 North Korea trying to get attention. It's done that in the past. It'll probably continue to do that. But we are very focused with allies and partners in making sure that they and we are properly defended and that there are repercussions, consequences for these actions by North Korea.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속에서도 외교적 해법을 고수하고 있지만 계속된 도발과 추가 제재가 이어진다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스페인의 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계단 바로 아래에서 금속 탐지기가 뭔가를 찾아낸 건데요. 과연 뭐였을까요? 스페인 마에야 지역의 한 가정집. 드릴로 바닥을 파보니 큼지막한 물건이 나왔는데요. 50kg이 넘는 폭탄이 집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위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검은 연기와 함께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정도죠. 80년 전 스페인 내전 당시 이탈리아 공군의 불발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 혹시라도 폭발했으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번엔 스페인의 흥미로운 축제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서커스단의 묘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스페인 아빌라주의 한 마을. 말발굽 소리가 요란한 게 언뜻 중세시대 같은데 루미나리아스 축제 현장입니다. 특징은 말 타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을 탄 채 불을 거침없이 뛰어넘는 거죠. 대신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꼬리나 갈기가 타지 않게 잘 따주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타고 불을 넘나들면 질병이 사라진다고 믿는다네요. 대체로 사막으로 이루어져 덥고 건조한 걸로 알려진 이집트에 요즘은 기후변화로 폭우나 눈이 내리기도 한다는데요. 길거리 생활을 하는 고양이들을 위해 한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좁은 구멍으로 유연하게 빠져나오는 고양이. 이 고양이 집 펫타이어로 만들었다면 믿어지시나요? 펫타이어를 납작하게 접어 옆면은 나무로 막아준 뒤 고양이 모양으로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을 뚫고 예쁘게 색칠까지 해주면 완성. 고양이들도 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이집트의 이 예술가, 길고양이가 추위에 떠는 걸 보고 펫타이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타이어도 재활용하고 길고양이들도 안전하게 머물고 일석이조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올 겨울은 더 심해진 코로나19에 계속되는 한파까지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랑의 온도탑이 곳곳에서 100도씨를 넘겼다는데요. 세상 돋보기 김민수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박영규 씨가 분주하게 치킨을 튀겨 상자에 담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에겐 또 한 번 매서운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 아이들이 있는 어려운 가정에 치킨을 선물했는데 최근 한 번에 20마리씩 2번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솔직히 치킨 한 마리 사 먹기도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후원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BJ로 활동 중인 최정원 씨 역시 지난 성탄절 때 혹한의 추위 속에 길거리 공연을 열어 모은 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훈훈한 마음을 확인하면서 자신에게도 선물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후원금을 놓고 가셨고 그 안에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은 셈이었고. 광주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100도를 넘었고 인천에서는 지난 8일 역대 최단인 39일 만에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해마다 12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1월 말까지 2달 동안 목표 기부금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고 목표가 달성되면 100도가 됩니다. 전국 17개 온도탑을 다 합한 올해 목표치는 3,700억 원. 마감을 2주 앞둔 어제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앞으로 남은 보름 기간에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가 관심입니다. 세상 돋보기 김민수입니다. 34년간 무료 급식 사업을 진행해온 바퍼 목사 최일도 씨가 서울시로부터 불법 증축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뒤늦게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는데 최 씨는 고발 취하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서울시 관계자 3명은 최일도 목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사태 수습을 논의했습니다. 경찰 고발은 실무진이 결정한 것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황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오는 24일 오 시장과 최 목사의 면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 목사 측은 불법 증축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발 취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최 목사가 대표로 있는 다일복지재단은 순수 민간인들의 헌금을 모아 건축을 했는데 칭찬과 격려는 고사하고 난데없이 불법 건축으로 고발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 때부터 서울시가 기부 체납하기로 하고 방식과 사용 기간에 대해 합의했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 목사가 서울시 소유 시유지에서 토지 사용 승인 없이 무단 중축을 진행했다며 지난달 10일 최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고발로 중단 위기에 놓였지만 노숙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 사업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대관령과 철원은 영하 15.9도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9.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칼바람 때문에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보온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 동쪽 지역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계속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9.4도, 대전은 영하 9.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낮에도 중부를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0도, 대전 3도, 부산은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